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몸이 힘들어져 가는데 뭔 놈은 아이고 안 해 나. 그래 안 그래? 그냥 기운 좀 남아 있을 때 얼른 끝내고 말아. 등에서 식은 땀 나. 하루에 8시간 오냐 좋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허선사는 1800 더 이상 바꾸지 말아라. 제발 1800. 또 이거를 1846년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천장하면서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경허선사가 1849년생이라는 모든 근거를 대가지고 26장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요. 다시는 바꾸지 마세요. 제발 좀 이상한 좀 짓거리 좀 그만하고. 지금도 46년생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초짜 엄청 많이 정리됐어. 인터넷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 46년생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면 그 자는 이상한 자. 서룡화상 행장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또 권상노라고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이 아주 자기가 갖다가 아주 뭘 잘났다고 써놔가지고 그때 발표자로 나온 사람, 토론자로 나온 사람이 나보고 내가 권상노를 상대하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래 오냐? 내가 계란으로 바위 치겠다 이래가지고 나 거기 스님들이랑 엄청 호응해갖고 이거 바로잡겠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많이 바로잡혀졌고 또 설정 스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비석 세워가지고 경허선사는 1849년생이라고 수덕사 해준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과연 지켜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경허선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1849년생이더라. 왜냐면은 이거는 망공스님이 경허선사 생신을 얼마나 많이 차려줬겠어요. 그리고 망공스님이 경허집에 49년이라고 해놨는데 권상노라는 그 인간이 그 뭐더라? 덕숭산문 무슨 경허선사 바로 알리기인가 뭘 해서 1호에 쓰잘데기 없이 쓸 게 없으니까 그 논문을 들고 나온 거야. 경허선사의 생년은 1846년생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 내가 이 바로잡으려고 이거 엄청 애쓰고 조계사에서 또 발표했지 내가 이거를. 그래서 경허선사는 왜냐면 이 49년 하나 때문에 46년이면 경허선사가 3년 차이가 나니까 64세에 열반을 했는데 어디에서는 67세에 열반했다 그러고 31세에 대도를 성취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3을 하니까 몇 세? 34세에 대도를 성취했다라고. 전부 다 이 세 개가 그냥 3년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미친년 널뛰듯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남의 생년월일을 바꿔? 제발 논문이고 나발이고 연구하지 말라고.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이 연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글 하나 쓰고 어디 가서 발표 하나 하는데 내 목숨을 걸을 정도로 해야지. 응? 자기 무슨 발표비나 받아먹고 이따위로 하려고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이거 하나 바꿔놓으려고 그냥 온갖 짓 다 하고 그냥 응? 내가 그랬다니까. 그냥 그 연세대에 가가지고 경허가 삼수갑산으로 강가닥에 과부를 데리고 도망갔대. 너 봤어? 네가 봤냐고. 어제 산보를 찌꺼려. 아이고 내가 그냥 아주 미쳐요. 1849년 이거 바꾸지 마세요. 46년 아니에요. 음력 8월 24일 송두옥 씨와 밀양박 씨 부인의 둘째 아들로 전북 전주 우동리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우동리 바꾸지 마세요. 자동리는 없어요. 아버지는 몰락한 양발 충신으로 가난하지만 양반의 채통과 가문의 영역을 중요시하던 인물이었는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몰락한 양반으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김태읍이가 오늘 거부요. 천석 거부였어. 근데 이거 잘못됐어요 지금. 그죠? 그거 지워. 가난하지만을 지워. 가난 같은 소리하고. 지웠어? 저 인간 이래 하나? 거기 가난하지만 이쪽에 똑바로 잘 따라와야지. 여기 있잖아 가난하지만. 이 세 개 이렇게
찾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뭘? 이거 잘라내기. 아, 요걸 눌러서. 요거 누르는데. 누르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아. 됐어? 아이고, 나버리겠다. 요거는 차라리 바짝 놓는 게 낫더라 이런 말이야. 이게 이거 드러나? 화면에 이게 잡히나? 봐봐. 아니 얘 여기 와서 봐봐. 안 잡힐게? 안 잡혀. 네, 그렇게 바짝 놓으라니까 또 뒤로 보냈대. 바짝 놓는 게 낫더라고. 에휴. 양반의 채통과 가문의 영역을 중요시하던 인물이었는데 탐관오리에게 새로 원님이 부임해 왔어. 그 썩을 넘어 원님만 아니었으면 또 좋은데 그냥 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원님들이 막 그냥 바뀌고 막 그러잖아. 그럴 때 그 내내 전봉준도 그 정읍에서 고창에서 누구 고부에서 누구 조병갑이란 놈, 거기도 조병갑이란 놈이 와가지고 싹 탐관오리가 다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것처럼 경호선사도 내내 그 동네에 누가 왔어요. 원님이 부임해 와가지고 다 뺏기는 거야. 그때는 그냥 싹쓸이를 해가니까 이 나쁜 놈들이 억울한 세금을 말했잖아. 죽은 사람한테도 백골징포라고 이름을 죽었는데 내야 돼. 그래 안 그래? 아기가 태어나면 황구첨정이라 해가지고 또 황구가 그 어린애 노란 얼굴이잖아. 걔도 돈 내. 세금. 이름도 잘도 붙여요. 황구첨정 백골징포. 야 이놈들아. 그래서 탐관오리에게 억울한 세금을 빼앗기고 화병으로 세상을 떼게 되었다. 이때가 경호선사 나이 8살 때다. 써있네 다. 불심이 깃던 어머니가 경호선사의 형 태여스님을 어디로 마곡사로 출가시키고 이어서 경호선사를 경기도 시흥 청계산에 있는 청계사 개허스님에게 맡기게 된다. 청계사에서 개허스님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으며 2년 행자를 거쳐 3위계를 받고 경호선사의 파란만장한 출가의 삶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번 제목이네. 에라 나도 모르겠다. 전봉군 장군의 장인 송두옥 나오죠. 동학농민 혁명의 선봉장,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전봉준 장군에 대한 그의 탄생 및 성장 과정부터 혼인에 이르기까지 전봉준 장군의 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생각보다는요. 찾았어? 못 찾았지 저 인간? 따라와야지.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와줘야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 여기 생각 각자만 각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가짜만 각으로 생각보다 응. 기억? 응. 가격. 이렇게 응. 됐어. 생각보다는 매우 심각하여 사실상 진실 여부를 가려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자가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을 연구하면서 느낀 어려움으로 이것은 전봉준 장군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과 그 부족함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서 이러한 논구는 전봉준 장군 연구자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논자는 좀 커지면 좋겠네. 나름의 1년여 동안의 전봉준 장군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실은 1년만 한 게 아니라 한 3년 해가지고 내가 전봉준 장군 박사학위 따려고 전국에 있는 대학을 알아보니까 전봉준 장군 박사학위를 하는 지도교수가 없대요. 전북대를 가려고 처음에는 그랬거든. 전북대, 충북대 다 알아봤는데
전봉준 장군에 대한 그 지도할 수 있는 그 지도 교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못 가고 나 전봉준 장군 박사학위 딸 뻔했다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연구해가지고 이걸 했냐면, 왜냐면 나는 경호선사와 전봉준을 엮으면 되니까. 그런데 결국 못 가가지고 그냥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가게 된 거야. 왜냐, 북한학교라도 가야지 경호선사 삼수갑산이라도 어떻게 빈대 붙어가지고 갈까 해가지고 그냥 박사학위 논문이 그냥 90%가 김일성이야? 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봉준 연구를 내가 이거 어마어마한 자료를 모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전봉준과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못했지만 어쨌든 나는 책으로밖에 못 냈고 그 대신 북한학과 박사학위는 내가 땄고, 그래서 경호선과의 관계성을 밝히는 데 있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만을 그 연구 주제로 삼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세속적 인연을 경호선사의 연구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토대로 삼아 그러한 그것을 근거를 바탕으로 전봉준 장군 쪽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그 실마리를 풀고자 노력했다. 엄청나게 뒤졌지. 이잡듯이 그냥 막 전봉준 측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다 갖다가 막 다 뒤져서 이렇게 맞추니까 이게 이렇게, 왜냐면 나는 경호선사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 맞추기가 이렇게,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야. 고금당도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냥 오냐 그냥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송독 송이효까지 해서 이것들이 알고 보니까 서당리도 있어가지고 내가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거기까지 다 가게 돼. 그냥 왜냐면은 전봉준 장군의 측의 자료를 내가 갖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경호선사 연결된 걸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알아. 써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운명적으로 이게 내가 경호선사를 먼저 연구했기 때문에 전봉준을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김태읍의 인간 경호에서 경호선사는 여동생이 있다, 사남매다는 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거야. 그 김태준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그냥 너무 죄송한데 경호선사가 여동생 있었냐, 오냐 여동생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때 알면서 그냥 막 이게 막 미친 듯이 막 물살을 타는 거야. 내가 그냥 아주 전봉준 자료 찾느라고 그냥. 그래서 아까워서 박사학위 받으려 했는데 안 됐어. 없대. 전봉준에 관계된 것만을 그 한 박사가 없대요. 지도교수가 있어야 되거든 가면. 그래서 실마리를 풀고자 노력했다. 다음은 전봉준 장군의 장인이 경호선사에 붙인 송두옥이라는 사실적 근거를 출발해서 이걸 그냥 누가 예를 들어서 전봉준 장군 장인이 송두옥이다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거를 계속 들이대는 거야. 쭉 들이대면서 내가 그냥 씨알도 안 남기고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경호집이나 하남중원권 아까 봤어 안 봤어? 거기를 다 살폈지만 선사 경호성 항장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 근거에 보다 근접해 있는 김태읍의 인간경호 평전을 바탕으로 또 연구를 했었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거를 내가 들이대.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 뭐 족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봉준 장군이 왜 그거 한 거 뭐지? 막 뭐 경문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찾아내. 어마어마했어. 이놈의 기념관을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랬어. 하하하! 그랬으면은 나는 사실 나는 이 기념관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기운이 너무 딸리니까. 지금 우리 몇 개월 해야 하냐? 3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 4, 5, 6, 7, 8 6개월째인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이거. 어쨌든 간에 하려고 했으면 좀 더 일찍 할걸. 1. 전봉준의 혼사 나오지요. 이것들이 경호선사 증거 있냐라고 니네가 덤빌까봐 내가 아주 이잡듯이 다 뒤져놨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누가 믿겠어? 처음에는 막 아주 가관이었어. 뭐 심지어는 설정 스님도
내가 설정 스님한테 이거 가져가서 스님, 경호 스님과 전봉준 장군이요 천안 매부관이에요. 그랬더니 설정 스님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니 왜 홍 박사는 구질구질하게 왜 전봉준 같은 새속이를 경호선사에 갖다 대느냐. 아우 마이 갓. 근데 지금 뭐 앞장서셔가지고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디 가시던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다가 가장 결정적인 거 쐐기못, 그거는 저 서간문 13편이야. 저 서간문 13편이 전봉준 장군의 후손 문효공파, 응? 전 병근이가 거기 병자 돌리며 병근이 병세 병뭐 쭉 나와 병자 돌리며 그 사람이 저걸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지. 다들 뭐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사람들이지 저거를 간직하느라고 목숨을 걸었을 거 아닌가 봐. 족보도 못 만들고 숨어서. 근데 또 저거를 간직하고 계시는 우리 벽성 상묵스님도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저번에 그 기념관 그거 개관식 때 오시라고 초청장 보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 외국 나가느라고. 외국에 그 뭐시라고 그래. 그분도 또 스리랑카인가 어디에 그 학교 이런 데를 그 후원하고 있더라고. 하필이면 그날이라 못 왔다고 해서 지난번에 전화통화했는데 다 고마운 분들이지. 교수님도 나만 보면은 아주 속상해 죽는다고 하더라고. 우선 전봉준 장군의 혼사에 관한 기록은 전봉준의 위명을 기리기 위해 만든, 위명이 뭐야? 위대한 이름을 밝히려고 만든 병술보, 병술년에 만들었다 해서 병술보의 족보예요. 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후에 이기와 송정수,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송정수는 전북대 교수야.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이기화 교수도 유명했는데 이분은 사망하셨죠. 또 이희화도 있어요. 이희화, 이기화, 이희화, 송정수 등의 1866년에, 그러니까 1866년이니까 어디에 천안전시 세보를 간행하여 전봉준의 아버지 나오네. 1827년생이며 모친은 1821년생으로 언양 김씨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경호선사 아버지는 전봉준의 아버지와 한 살 차이 1826년생. 또한 전봉준의 족보명이, 전봉준 족보 이름이 뭐게? 병호야, 병호. 저기에 다 써있어. 저기 우리 족보 있잖아. 저기 어딨냐 씨. 거기 족보에 막 써있어. 철로라는 이름도 있어. 철로. 어디 봐. 족보의 이름은 전병호고 초명이 어릴 때 이름은 철로야. 아주 그냥 단단하다 해서 쇠철에다가 화로철 로자를 썼나 봐. 아주 끓는 화로덩이야. 철로야. 그리고 이제 키가 작다 해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죠. 자는 명좌야, 명좌. 철종 을묘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55년생에 경호선사와 6살 차이. 이러한 내용은 그 병술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신뢰가 가는 그런 주장이라고 본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예산송씨 두옥과 결혼했다고, 두옥의 딸과 혼인했다고 써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전봉준 장군의 그 경호선사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신뢰성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태생에 관해서는 전봉준 장군도 있잖아. 뭐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설이 말도 못해 그냥 지가 편리한 대로 끌어다 쓰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전봉준 장군이 역적이고 그냥 동학의 동자만 나와도 씨알을 말려 다 죽여버려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마루에다가 묻어놓고 막 뭐 구두장에 묻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전봉준 장군의 그 탄생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그의 태생에, 나도 전봉준이 박사 됐다니까. 태생에 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대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논자는
우선 병술보에 그 초점을 맞췄다. 왜냐면 병술보가 진짜니까. 방법이 없어. 그것은 경허선사와의 연관성이 가장 많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병술보라는 그 족보에 여산송씨 주옥이 나와. 다른 족보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있잖아. 이 여산송씨의 이제 이 사람이 문효공파인데 그 문효공파 아닌 다른 파들이 있더라고. 근데 또 다른 파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경허선사와의 전봉준 장군의 관계성을 끌고 가려고 그 문효공파 아닌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 끌고 가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러면 니네 족보에, 문효공파 아닌 다른 족보에, 거기 어디 송두옥 있으면 갖고 와라. 그래서 송두옥 있으면 내가 가만 오냐. 아니, 송두옥이라고 써있는 거는 문효공파 하나인데, 뭘 어쩌자고 나를 갖다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심지어는 경허선사가 여산송씨가 아니고 진천송씨래요. 이런 어이가 없어. 거기도 굉장하더라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이 전봉준 장군이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인간들의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이권 다툼. 자기네 파로 전봉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얼마 전에 들으니까 문효공파가 이겼다고 하더만 재판까지 걸었대요. 그랬는데 결국은 문효공파의 승리로 나서 경허선사의 그 부친 송두옥과 그의 딸이 혼인한 사실, 그거 족보. 그게 이제 저기를 받은 거야, 정당성을. 그래서 병술보에다가 나는 초점을 맞췄다. 어쩔래? 또 나를 볼까요, 그냥 아주. 전봉준의 혼인에 대한 실마리는 병술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봉준이 성년이 돼갖고 어릴 때 만나서 뭐 하셨어요? 서로 자식을 놓아갖자고 했죠. 그래서 성인이 됐어. 몇 살? 성인이라고 해봐야, 응? 성인이라고 해봐야 몇 살? 전봉준의 출생연도는 1855년생. 내가 왜 전봉준까지 하게 됐지? 내가 왜 전봉준까지 하게 돼서 이렇게 속상함이 가슴에. 이씨. 그 다음에 경허선사 여동생 4살 차이니까 1851년생. 경허선사는 1849년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살 차이가 나고, 이렇게 4살 차이가 나고, 이렇게 6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허선사는 전봉준이 19세 되던 해, 19세, 전봉준 19세, 전봉준 19세 되던 1873년 혼인. 19세. 얘는 몇 살? 여동생은 4살 차이가 나니까 23세. 응? 23세에 혼인을 해요. 그런데 4년밖에 못 살아. 1877년에 77년 8월 24일 날 죽어. 애기 나서 산후조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데 몇 살에 죽어? 1877년 4월 24일 날 죽어요. 힘들다. 다 써있네 여기. 좋다 뭐냐.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들 다. 특히나 경허선사도 개뿔 그냥 그 여동생이란 전봉준하고 그 저기밖에 못 살아. 이 4년 사는데 그 사이에 딸 둘을 낳았는데 경허선사 여동생이 굉장히 몸이 허약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애를 연년생으로 둘을 낳다 보니까 산후조리가 안 돼서 죽었대. 근데 왜 눈물 날라 그래? 이게 그 족보에 다 써 있어요. 전봉주는 성년이 되어 4살 위인 여산송 씨의 두 혹의 딸과 혼인했다고 써 있고, 경허선사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2명인데 첫째 여동생이야. 둘째 여동생은 또 있어. 저기 천장안 가서 김싸움 하는 거. 그의 나이 23세 때인 1877년 4월 24일에 이거 잘못됐다. 그의 나이 23세가 아니라 23세 때는 혼인을 했잖아. 그러다가 4를 더하니까 27세. 27세를 받고. 요거 맞죠? 요거. 23세 때는 혼인을 했고 27세 때는 죽었어. 27. 응. 7. 응. 응. 죽었단 말이야. 1877년 4월. 근데 있잖아, 좀 신기한 게 뭐냐면 1877년 4월 24일이잖아. 에이? 근데 전봉준도 4월 24일 날 죽었잖아. 그거는 물론 이거는 양력인지 음력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좀 소름 끼치더라고. 나 4월 24일 안 할래. 왜냐? 경허선사도 4월 25일 날 죽어. 나 4월 24일하고 4월 24일 안 할래. 3명이 다 4월 24일, 4월 25일이야. 경허선사 사이여잖아. 1912년 4월 25일 날 열반하시거든. 근데 그 여동생은 1877년 4월 24일 날 죽고, 전봉준 장군도 1895년 4월 24일 날 죽고.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4월 24일에 처와 사별을 하고, 그 후에 남평이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 사람도 혼인을 했다가 소방 맞고 왔었는데, 그 젖 애미로, 애기가 둘이니까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그 남평이 씨 이름이 이문기의 여식을 후실로 삼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여자를 다 그냥 남평이 씨, 뭐 여산송 씨 이렇게 말했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내 소설에서는 저기가 동희가 돼. 동희. 여동생이 둘인데 동희와 동숙이랬죠. 왜냐면 경허선사가 동욱이니까. 또 그 애가 누구니까? 동석이니까. 태허가 동석이, 경허가 동욱이, 여동생 둘이가 동희, 동숙이. 됐냐? 로. 안 올라. 그래서 그냥 여산송 씨라고만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남평희 씨도 안 올라, 족보에. 문기의 여식과 했다 하고, 누가 안 올렸는지 화정이. 그래서 후시를 맞이했다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겐 두 딸은 경허선사 여동생 여산송 씨, 두 아들은 남평희 씨. 그래서 경허선사 여동생에서 난 딸은 전성녀, 전옥녀 이렇게 둘이고, 또 이쪽으로 난 아들은 전용현, 전용규. 근데 나중에 이제 전옥녀를 전옥년으로 바꾸죠. 근데 거기다 또 성도 바꿔요. 김옥년으로. 그 고금당으로 숨어 들어갈 때. 그 성도 바꾸고, 거기 가서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오냐? 아이고, 힘들어. 이것은 경허선사의 관계성에서 본다면, 경허선사의 부친은 당연히 여산송 씨의 두옥이고, 그의 딸은 경허선사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우선 그 중에 바로 아래 여동생이 경허선사와는 2살 차이로, 이 여동생은 전봉준 장군과는 4살 차이가 되고, 경허선사와는 6살 차이가 되는 셈이다. 그것은 경허선사의 또 다른 여동생이 혼인을 하지 않고 어디서 모습을 보여요? 천장암에서 모친과 태허 스님과 경허선사와 함께 거주한 흔적이 김태읍의 인간경허평전에서 있어 없어? 혜택 김싸움 하는 거. 그래서 있다는 놈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봉준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혼인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어서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전봉준의 성장 과정부터 혼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어서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도 일치하는 것은 그가 유랑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다. 유랑 생활했다는 건 뭐냐면 태어나기는 정읍에서 태어나갔고 10개월을 거기서 자라면서 강보에 쌓인 아기가 어디로 와요? 봉상면 구미리로 와요. 경호선사 옆 동네로. 거기서 13세까지 살다가 다시 또 어디로 와? 태인으로 완가 뭐 정읍인가 어디로 다시 와. 고창에서 태어났다가 고창 뭐요? 그 당촌마을. 고창 당촌마을이 고향이고 다시 살기 시작한 거는 정읍이고 그다음에 전봉준 장군과 경호사 여동생과 혼인을 하고서 혼인 신접살림은 정읍에서 차리고 이렇게 해갖고 왔다 갔다를 유랑생활. 왜냐면 전봉준 장군네도 찌들찌들해. 그 아버지가 서당 훈장인데 가난해. 먹을 게 없어. 서기로 대필해주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현실 감각과 적응력이 키워졌을 것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리더십도 키워졌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점 또한 경호선사 쪽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경호선사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전봉준 장군이 3살 무렵부터 14세가 되기까지 어렸을 때 이거 3살 무렵에 했는데 내가 자세히 조사해 본 거는 3살 무렵이 아니야. 10달이야 10달 10개월. 응?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조사를 해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10개월짜리 강보에 쌓여가지고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왜 10개월이냐? 만약에 전봉준 장군이 3살 무렵이라고 한다면 그 경호선사 아버지를 못 만나. 근데 10개월 돼야지 경호선사 아버지가 전봉준 장군 아버지한테 여기에 오면이 구미 성인출이야. 구미 성인출. 뭐라고? 구미리. 구미. 이런 구미 성인출이라고 하는 명당에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 9mm로 데리고 와 직접. 그러니까 전봉준이 10개월 강보라는 말이 맞죠. 이것도 뒤에 또 알아낸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전봉준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나는 경호서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시켜서. 왜냐면은 만약에 3살이라고 그러면은 전봉준 경호선사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와? 못 오잖아. 그러니까 10개월이 맞더라고. 근데 왜 더워? 가만 있어봐. 아씨, 저 선풍기를 여기 좀 가까이 오면 안 될까? 나 돌아버리겠다. 나 더워서 보다. 나 더워서 보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가? 아, 이거 너무하다. 너무해. 더 갖고 와. 더 앞으로 갖고 와, 제발. 형 저기 막 흔들어. 얘가? 오 마이 갓. 아, 올 들어 제일 더운 것 같다, 이거. 어떡하냐. 땀이 막 그냥. 땀이 비 오듯이 흘려내냐. 에어컨이나 어떻게 좀 높여보던지, 그럼. 내렸어? 내렸어. 아씨. 그 에어컨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저 뒤에 있어서 나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와. 그냥 아주 그냥 유래돈만 시원하게 생겼어. 나는 안 시원해. 율법스님은 춥다고 꺼버리잖아. 율법스님 바로 아래라. 근데 나는 아예 안 와, 에어컨이. 갖다 대고 이거까지 켜놓으니까 그냥 돌아버리지. 아이고, 어떡하냐. 전봉준 장군이 10개월 무렵부터 14세가 되기까지, 만 13세죠. 성인이 탄생한다는 홍상면 9mm 명당마을에서, 이게 누가 말했어? 김상기 박사가, 서울대 김상기 박사가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미 성인출이라는 말을. 그것도 고마웠죠, 또 그분이. 왜냐면 그분이 그 쓴 책 내가 갖고 왔나? 어디 갔냐? 집에 있구나. 그냥 없어질까봐 갖다 놔서 도로. 요만해. 근데 거기에 그냥 꼬들꼬들하고 그냥 찌들찌들하게 된 책, 거기에 그게 써있더라고.
그 한 줄이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에 또 송헌옥이도 써졌어. 그분이 송희옥, 송두옥, 송헌옥이를 써져가지고 송용호라고 하는 분, 송용호라고 하는 분 나오세요 제발. 송용호라는 분이 그 후손이래. 근데 송용호라는 분을 찾고자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동학농민에서 연락 안 와. 송용호, 송헌옥이의 아들인지 손주인지 송용호님 계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9mm 명당마을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써놔야 되겠다. 혹시 이걸 보면 송용호 송헌옥의 후손 송용호님 살아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우리 경어선산의 친척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뭐래요? 10개월 무렵부터 성인이 탄생한다는 봉상면 9mm 명당에서 살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어선사의 고향 역시도 또 봉상면 9mm와 맞닿은 뭐다 하고 여기는 우동면 구암리야. 그러니까 그쪽도 거북바위가 있었고 아마 여기도 거북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9mm 이름이 9mm라 그 뭐예요? 거북구자에 꼬리미자야. 그러니까 거북이 꼬리가 발을 담그는 형상이고 여기 우동리는 거북바위가 이게 출현해 있어. 딱 우뚝에 마을에. 그래가지고 전봉준 장군과 우동면 구암리가 있어가지고 구암리는 거북바위에다가 바위암자니까 전봉준 장군과 경어선사의 여동생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을 확률은 적어도 1857년이잖아. 그래서 경어선사가 9살 때가 57년이니까 거기를 그 어디야 그 경어선사가 8살 때에 청계사로 갔다가 그 어디야 그 시흥 장터에서 뭐해 콩나물 장사하다가 경어선사를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고 난 다음에 경어선사가 출가를 해버리니까 경어선사 어머니가 여동생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 청계사가 잠깐 살고 1년 안 되게 살고 이제 어린 경어를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우동마을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니까 1857년부터지. 그리고 1868년까지 11년 기간이 그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이것도 다 근거가 다 있어요. 그렇게 시끄럽네. 아이고 힘들어. 하나 더 하자. 그러한 근거의 배경은 경어선사가 1856년 그의 나이 8살 때 부친을 여의고 서울로 상경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 1857년 청계사로 출가했죠. 그래서 그 모친이 어린 두 자식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1857년은 전봉준 나이가 3살. 또 경어선사의 누이는 7살. 그래서 따라서 전봉준이 장군이 3세부터 9mm에 살았다는 점과 거의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어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성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그들 둘은 적어도 11년은 함께 한 마을에서 서로 이웃하며 어린 시절을 성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또 근거가 뭐냐면 서당리가 있어요. 그 동네. 그 서당리에 또 경어선사의 친척이 훈장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서당에 누구랑 같이 다녀? 전봉준하고 여동생하고 경허까지 다. 경어선사도 또 그 김태읍에 써 있잖아요. 서당 마을에 갔다가 그 공부를 시켰다라고 돼 있어서 경어선사가 일자 무식이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야. 일자 무식 아니야 경어선사. 이미 어디 갔을 때 청계사 갔을 때에 이미 그 천자문은 다 띄고 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박처사를 만나가지고 일취월장을 하는 거야. 아니 박처사가 천자문부터 가르쳤겠어. 너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잘 읽으니까 했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봉준 장군과 경어선사의 여동생이 혼인관계를 맺을 만큼 가까운 인연이 되었을까라는 근거는 우연히 찾아낸 경어선사의 친필편지로서 우리가 이거 알게 됐죠? 친필편지 뭐 연길 의제 결정적이요? 거기에는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에게 보낸 친서로 전봉준 장군과 자신의 여동생과의 혼사를 알리는 연길과 의제가 담겼어야 했어요. 동생 내용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전봉준 장군의 부친이
전창액과 경허선사에 붙인 송도역이 매우 가깝고 절친한 사이로 훗날 자식이 성장하면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자식을 나누자는 언질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그래서 뭐야? 그냥 이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로 삼고 지냈죠. 보통 연길이라 하는 거면 혼사 날짜를 신부 측에서 정하고 신랑 측에 전하는 전통 혼례의 의식이고, 의제라 하면 신랑의 오치수를 묻는 의례로서 송두옥이 일찍 사망했고 큰 형이 태여 스님이 역시 마곡사로 출가했어. 근데 가방끈이 경허선사보다 좀 짧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그 당시 동학사에서 강백으로 명성이 자자하여 이름을 날리고 있던 문장여기는 25세의 청년, 25세 청년 강사죠. 동욱강백이 대신 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편지의 내용은 또 다른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길 의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그거를 밝히라고 운명적으로, 그래 안 그래? 2016년도 내가 박사 논문 따니까 저절로 연락이 와? 아니 그거는 왜 옥션에 또 너무 신기한 거지. 그냥 100년이 넘은 그게 누가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로 돈이 궁했나 봐. 돈이 정말 궁했네. 그래서 내가 돈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사온다니까. 범진 스님이 깎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안 깎고 싫어. 내가 사올래. 그래가지고 돈보따리 싸들머지고 이사동에 가 사온 거야. 그게. 우와, 놀라운 일이지. 나는 그게 나타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죠. 어떻게 그게 그 전쟁 통해 동학농민을 거치고 우리나라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누가 간직하고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내놨는데 그걸 깎겠어? 못 깎어. 그래서 그냥 스님 깎지 말고 거기도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동으로 나와서 바로 샀지. 근데 사실은 이게 인터넷에 옥션에 떴다가 없어졌던 건데 다시 1년 만에 나타나니까 이게 다 운명 같아, 운명. 여기서 끊자.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네.